안녕하세요, 포동포동파밍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어떤 얘기를 좀 주제로 다루려고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이제 연하기가 왔죠. 노지 기준으로 연하기가 와서 연하기 때 물 관리, 그리고 뭐 또 비료 관리, 그리고 잎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자, 지금 일단 연하기가 왔다라는 건 2차 비대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1차 GA 처리하고 2차 GA 처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 봉지를 싸잖아요. 그 봉지를 싸면 뭐 멈춘다, 잠깐 송이들이 성장을 멈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장을 멈춘다기보다 1차 GA 처리하고 2차 GA 처리하고 그 과정이 그냥 통틀어서 1차 비대기예요, 포도는 원래. 그래서 그때는 경액기로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상태에서 알이 커지죠. 자, 커진 상태에서 연하기가 와야 2차 비대기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지를 싸서 눈에 안 보여야 속이 편하다, 뭐 이런 말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봉지를 싸고 어느새 연하기가 오면은 그때부터 커가는 게 또 눈으로 보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연하기가 아직 안 온 데도 있을 거고 온 데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하기가 온 지 한 5일 정도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꽃핀 시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연하기가 좀 빨리 왔어요, 노지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봉지를 2차 GA 끝나고 한 보름도 안 돼서 봉지를 싸버렸거든요.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뭐 곰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쌌는데, 뭐 노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균병 약이 아무래도 자국이 좀 남다 보니까 봉지를 안 싸고는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봉지를 싸서 좀 그런 걸 어느 정도 대비를 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왔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송이 상태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송이가 작년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년에 비하면 알 사이즈나 뭐 이런 게 그닥 크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열어본 이유는 빼야 될 알들이 있으니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그냥 뭐 겸사겸사 열어봐서 조금씩 알들을 빼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혀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애들 때문에 나중에 조금 모양이 보기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빼주고, 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건 어차피 나중에 커가면서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어느새 채워져요. 그래서 요 정도만 빼줘도 괜찮고, 지금 또 여기도 이런 데 보시면, 자, 이렇게 있으면 얘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빼줄게요. 자, 빼서 이 송이 올려주고,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밑에 박힌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 알속기를 신경 써서 한다고 했어도 꼭 빼야 될 알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뭐 어쨌든 송이 색깔도 지금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 자, 어쨌든 지금 잎을 보면 장마 때 맞물리고 이래가지고 이 끝에서부터 막 튀어나오는 게 장난 아닐 거예요. 이 끝에서부터 막 튀어나오고 하는 잎들이 장난 아닐 거예요. 부초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게.
자,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경합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랑? 송이하고 이 나무하고, 그러니까 생장하고 생육하고 지금 막 경합 중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어서 이 끝으로 많이 가면은 얘가 이긴 거겠죠. 이겨버렸으니까 송이 비대가 잘 안 될 거고, 이쪽이 조금 덜 나오면 이쪽으로 그나마 양분이 이동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송이가 좀 더 튼실해질 거고, 이거는 1차 때부터 이미 싸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포도나무를 키울 때 잎을 받을 때 적심을 왜 하겠어요? 송이 쪽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죠. 양분 이동을. 처음에 어쨌든 동화 양분들이 지금 막 생기는 시점에서 그 양분들이 송이로 많이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기 잎과 뭐 가지 쪽으로 많이 가버리면 송이한테는 약하고 이 끝으로 자꾸만 튀어나오고,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온 것들은 보이면 따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과하게 나오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는 뭘 어떻게 하냐, 비료를 이제 사용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예요. 비료를. 근데 과한 비료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비료를 쓰지 말자 주의인데, 그러니까 저는 쓰지 말자 주의라기보다 시기적절할 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넣어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료를 아예 안 쓰지 않아요. 절대로. 저도 비료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송이의 비대 자체가 작년보다 좀 약해요. 좀 약하고, 지금 뭐 겹순 나오는 거나 부초 나오는 것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적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어쨌든 세력이 조금 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질산칼슘을 지금 어느 정도 시비를 좀 해줄까, 관주를 좀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수용성으로 나온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수용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그닥 많이 없어가지고 보통 웃거름으로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는데 지금 이렇게 멀칭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뿌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용성 제품을 찾아가지고 물에 녹여서 관주를 조금 해줄 예정인데, 그것도 어쨌든 조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2-3일 정도 지켜봤는데, 그때도 송이 비대가 영 조금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때 어느 정도 줄 생각이고, 만약에 송이 비대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리 비료를 조금 뭐 주던지 해가지고 생장점을 어느 정도 좀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는 연하기니까 송이 비대 그리고 당도를 올릴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런 절차를 밟으셔도 된다라는 거고, 저처럼 송이 비대가 조금 늦는다, 작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비료를 선택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료를 과용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써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적당량을 잘 쓰자라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지금 이 시기에는 물 관리에 대해서도 해가 잘 안 뜨거든요. 해가 잘 안 뜨고, 대기 중에 수분 농도가 조금 높죠. 습도가 조금 높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새뿌리들한테는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적관수로 물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다른데, 이런 데는, 이런 골 같은 데에는 좀 찔퍽찔퍽 해도 어차피 여기 새뿌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수분 흡수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은 꾸준하게 주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연하기 때는 물을 안 주면 비대가 안 이루어져요. 샤인머스켓은 1차 비대, 2차 비대를 생각했을 때 1차 비대는 1차 GA, 2차 GA 처리하고 봉지 싸기 전까지 크는 그 과정이 1차 비대기. 자, 2차 비대기는 연하기 때부터 시작. 하지만 진짜 커지는 거는 이때부터예요.
모양을 잡아가고 예쁘게 커가는 거 이때부터. 그리고 송이가 너무 막 이렇게 배꼽이 빡 들어가가지고 돼 있으신 분들은 연하기도 늦게 와요. 연하기도 늦게 오고 습기도 늦고 그러면 수확기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중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중간을 맞추기가 송이도 어느 정도 비대를 해 가면서 습기도 빠르게 당기는 방법 힘들죠. 어쨌든 간에 샤인머스켓은 뭐 올해 같은 날씨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작년 같으면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샤인머스켓 자체가 만생종이라 적산 온도가 조금 높아요. 적산 온도가 높다라는 건 캠벨이나 이런 애들처럼 적산 온도가 만약에 캠벨이 5다 그러면 샤인 같은 경우는 8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나무가 적산 온도 총 온도의 이게 온도가 어느 정도 차올랐을 때 온도가, 그러니까 저장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라는 온도까지 매일 0.1씩 채워가지고 5까지만 채워지면 익는 게 캠벨이고, 만생종의 샤인은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햇빛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줘요, 지금부터는. 근데 요즘에 날씨가 안 좋잖아요. 해가 안 떠요. 저도 요즘에 해보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그래도 광합성은 조금씩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광합성을 하는데 어쨌든 필요한 거는 수분이라는 거. 수분은 꾸준하게 공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자기 밭에 질소기가 너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소의 시비량을 조금씩 주셔도 괜찮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맘때쯤에 주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 질산태 질소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산 칼슘 정도. 칼슘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딸 때까지 무름증이나 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위로도 많이 쳐주고 밑으로도 주고 하는 거죠. 근데 밑으로는 웬만하면 전 잘 안 주는데 올해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뭐 5월달 4월달부터 강조를 했었고 영상도 찍었지만 곰팡이, 지금도 곰팡이 때문에 말 많죠. 곰팡이 피해 입으신 분들 많아요. 그 축가증, 그 꼭지 마름, 이런 게 다 수분 경합에서도 오지만 곰팡이에서도 온다라는 거 관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곰팡이 방제 여전히 해주셔야 되고, 노균병, 탄저병, 응애, 모든 거 다 조심하셔야겠죠. 지금 다행히 저는 뭐 노균 증상은 없어요, 탄저나. 근데 이거는 8월달 돼야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방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맞고 쌩쌩한 잎으로 잘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또 따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궁금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댓글 보고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지금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낮에는 웬만하면 좀 충분히 쉬어 주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